와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인천과 경기 북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오겠고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60mm 이상,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4천여 명을 괌 등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차원이라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수천 명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핵심 관계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가량을 미국 영토인 괌 등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만 이 제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다만 보도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병력 조정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한국은 일본, 필리핀과 함께 미군과 긴밀한 공조를 해왔다며 주한미군 병력 조정은 이 나라들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런 조치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데 당장 외국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등록도 불가하고 기존 외국인 학생도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반유대주의 근절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하버드가 거부했고 상당수가 외국인인 반미국적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 등을 폭행했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To actually deliver people who are educated and can function in society and on campuses that encourage a learning environment as opposed to one of left-wing activism. 하버드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과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학생들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I think Harvard's a disgrace. I think what they did was a disgrace. They're obviously anti-Semitic.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하버드에 나눠 지급하는 3조 원대 규모의 연방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하버드는 이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미국 명문대들이 급진 이념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대학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결국 외국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인증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하버드대 한인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한인 학생회는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소식을 접한 유학생들 모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한인 유학생은 학부 한인회 기준으로 약 40명 수준이며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앞서 미 행정부는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대학이 응하지 않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들에게 총을 쏜 남성은 체포 직후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총격 사건은 현지 시각 수요일 밤 미국 워싱턴 DC 중심부의 유대인 박물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단체 행사가 열렸는데 주변에서 기다리던 한 남성이 행사를 끝내고 나온 참석자들을 향해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We heard between 10 to 15 gunshots, roughly, and he was covered in rain. He was clearly in trauma. He was in shock. 용의자는 30살 미국 국적의 엘리아스 로드리게스. 체포되는 순간 가자 지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격에 숨진 희생자 2명은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으로 약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습니다. The young man purchased a ring this week with the intention of proposing to his girlfriend next week in Jerusalem.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에 대한 악질적인 반유대주의 선동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런 선동이 유럽과 국제기구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끔찍한 사건을 끝내야 한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며 가자지구 내 지상작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탄소 규제 영향으로 유럽연합 내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럽연합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0.3%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75만 9천여 대로 작년 동기 대비 27.5%나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업체들이 유럽연합 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출시에 집중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독일 정부가 최근 주변의 원전 선호 기류와는 달리 탈원전 방침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테리나 라이의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은 어제 유럽연합 경제장관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에너지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독일은 다른 길을 갈 것이라며 원전 대신 가스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과 국경을 맞댄 벨기에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나서자 최근 독일 환경부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고 접경 지역 지자체는 연방정부와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열대야가 심하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이런 극한 열대야가 2, 3년 주기로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해가 거의 떨어졌는데도 한강변 공기는 후덥지근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은 한참 남았는데 벌써 열대야가 찾아오는 건지 시민들은 걱정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제 여름 이불도 꺼내고 곧 열대야가 찾아올까 봐 너무 두려워요. 지난해 열대야는 6월 강릉 지역에서 처음 관측돼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9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4.31로 평년 수준의 40배를 넘었습니다. 가을에 접어든 9월이면 밤 기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열 고기압의 이례적인 확장이 차고 건조한 공기의 유입을 막았던 겁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가 평년보다 3, 4도 달아오르며 많은 수증기가 밀려든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극한 열대야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온난화 폭이 1.5도 수준일 경우 51년에 한 번 수준이지만 2도 온난화에선 10년에 한 번으로 잦아집니다. 2.5도 온난화에선 2, 3년마다 극한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0.5도, 1도 이 정도 차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입장에서는 진짜 전례 없었던 그런 이제 더위가, 늦더위가 찾아와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재앙적인 수준으로 치닫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밤 8시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뒤 토론 준비에 들어가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찬 기도회 참석 후 토론 준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3 비상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김 여사의 비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 8천여 명 가운데 약 4,500명을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에 논의된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새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도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이례적인 조처인데 하버드대는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인데 국내 닭고기 수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채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브라질산 닭, 지금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제 AI 때문인데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심한 게? 네, 지난 15일 브라질 남부에 있는 히우 그란지두술주의 한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양계장에서는 닭 17,0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90% 이상이 이 고병원성 AI로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브라질의 상업용 가금류 사육 시설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약 20개 나라가 위생협정에 따라 브라질산 가금류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 기간은 일단 60일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런 게 발병했으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는 수출을 못해서 힘들겠고 또 계속 브라질산 닭고기를 받던 수입국 역시 곤란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이기 때문인데요. 네. 닭고기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닭고기 중에서 86%가 브라질에서 왔고요.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닭고기의 20% 가까이가 브라질산이었습니다. 네. 가격이 국내산의 60, 7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가 크기가 크고 살이 많아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순살 치킨이나 닭강정, 깐풍기, 닭꼬치 이렇게 많이 드시는 음식들 만들 때 브라질산 닭고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브라질산 닭고기가 이렇게 장점이 많아서 많이 쓰였던 건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치킨 같은 거 먹는 거 힘들어지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닭고기 자급률이 80%를 넘는 수준이라서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가 일단은 많은데요. 네. 다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브라질산 닭고기를 대체할 수단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물량 확보
확보 경쟁이 치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순살치킨을 주로 판매하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와 통화했는데요. 국내에 남아있는 브라질산 물량을 선점하려고 전 직원이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수입 금지 조치가 언제까지 갈지 불확실하고 수입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브라질에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선적으로 닭고기를 운반하는데 최소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엔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입 업체들이 현재 2-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살치킨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우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네. 작은 가게들 사정이 더 심각한데요. 실제로 도매로 1kg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이제 브라질 닭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게 7-8,000원대로 뛰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만난 한 닭강정집 사장님은 지금 국산 순살로만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사장님 통화를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사장님 이번 주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시키세요. 다음 주에 또 오를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버티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또 중률이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네, 지금 결국은 가격 얘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결국 치킨과 관련된 이런 가격 더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다들 버티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산 닭고기 가격까지 덩달아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BBQ, BHC, 교촌처럼 국산 닭고기를 주로 쓰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나 가공식품 업체들도 국산으로 이제 수요가 몰릴까 봐 굉장히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 업체 관계자는 요즘 국산 생닭이 부족해서 그 가맹점에 충분히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더 문제가 가중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실제로 교촌치킨은 최근 부분육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력 메뉴인 콤보 제품의 닭다리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날개로 대체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국내 닭고기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줄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닭고기 도매 가격은 올 2월 킬로그램당 4,400원대에서 지난달 3,800원대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미 뭐 물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부담도 매우 커질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 오늘 오전에 크게 3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는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에 대해서만 가금류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계속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하겠다는 거죠. 또 정부는 또 국내 닭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부화된 병아리를 축산 농가로 이동시키는 그 입식을 늘리고 육용 종계 생산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닭고기 수입 업체들의 이제 재고 물량을 쌓아두지만 말고 이번 수입 금지 조치 기간에 시장을 좀 풀어라 이렇게 독려하고 납품 단가 인상도 자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관 3명이 다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됩니다. 집안에서는 현장 감식이 한창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남성의 아내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경찰차 있고 경찰분들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사시는 분이 위에서 칼불을 먹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뭐 몰려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실려 나왔나 봐.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경찰 1명이 목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은 팔과 손 등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나가 있어요. 그 병원에. 범행 직후 가해 남성은 자해를 시도해 심정지 상태까지 갔는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충남 공주시 신푼면 당진 대전고속도로 하흥터널 인근에 달리던 25톤 탱크로리에서 염산 4,0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한때 양방향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 뒤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유흥가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에 제압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유도왕이라며 경찰관에게 몸싸움을 해보자고 덤볐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대전의 한 유흥가. 행인들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경찰관을 발견하고 넙죽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 신분 확인 절차에 순순히 응하는 듯하다가 자기 동생 주민번호를 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이 지적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머리를 들이밀고 때릴 듯 주먹을 올리며 점점 과격해지는 남성. 계속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듯 행패를 이어갑니다. 자기가 유도왕인데 유도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잡고 이제 몸싸움을 하게 된 거죠. 뭐 씨름하듯이 몸싸움 이 사람이 이제 막 달려드니까. 그대로 넘어지면 경찰관이 크게 다칠 수 있던 상황. 결국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찰관의 뒷목을 잡고 이제 쓰러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이저를 쏴서 이제 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분 가까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허벅지에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당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해마다 10,0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흉기로 2명을 다치게 한 중국 국적의 1968년생 차철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차철남의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는 경기 남부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23일까지 게시됩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철남의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에는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중학교. 어제 새벽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교사의 가족이 교무실에서 유서를 발견하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20여 분 만에 건물 뒤편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담임교사 A씨의 학생 지도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 교육청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또 개인 휴대전화로도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측에서도 숨진 교사와 해당 사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고 학교 교장도 학부모와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내용에 따라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 정서 안정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